오늘 크게 세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판 자체가 크게 바뀐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상황과 다르게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좀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물론 오늘 말씀드린 내용 갖다가 뭐 갑자기 뭐 어떻게 하냐 이게 아니라 저희가 이런 자리를 준비한 이유는 앞으로의 시간 동안에 3년이면은 굉장히 많을 수도 있고, 지금 중3 기준으로요. 이제 수능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략 3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이 친구들을 어떻게 준비해서 만들어 나갈지에 대한 내용들을 준비했으니까 하나씩 도움 되었으면 좋겠고, 이 진짜 변화 과정에서 이 변화의 흐름을 잘 활용하시면은 원래 상황보다 더 좋은 결과를 항상 만들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시간만큼 조금이나마 보람될 수 있게끔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입시만 담당을 하고 있고요. 뒤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뭐 앞으로도 궁금한 거나 필요한 거 있으시면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누구인지 잘 몰라요. 문자 남겨주시면 늦어도 하루 안에 답장을 다 드리고 있으니까 설마 이런 것까지 물어봐도 되나 싶을 정도의 내용도 괜찮거든요. 어차피 누군지 몰라요. 편하게 물어보시면서 그렇게 진행하실 수 있게끔 앞으로 도움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하나씩 내용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입시라는 것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특히나 대입의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크게 분위기는 4가지 형태거든요. 내년부터 교육과정 자체가 중학교에 입학하는 친구들과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친구들, 즉 지금 6학년, 중3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바뀌기 시작을 해요. 6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내년에 중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전 과정을 다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배우게 되겠고, 지금 중3 친구들은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 3년간 2022 개정 교육과정, 그러면 지금 중2 친구들은 고등학교 입학할 때, 그러니까 중3 다음에 고등학교 입학할 때 이런 식으로요. 자, 그렇게 진행되는 게 2022 개정 교육과정인데,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은요, 선택 과목 자체가 더욱더 확대가 되는,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바뀐다라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항상 2가지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교과서가 바뀌어요. 지금 배우는 교과서들이 싹 바뀌는 이러한 상황이 되겠고, 두 번째, 이 교육과정에서 같이 지금 움직이는 게 선택 과목을 확대시키면서 고교 학점제랑 같이 진행을 시키거든요. 그럼 고교 학점제가 뭐 엄청나게 이상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드리면 혹시 기억나세요?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가 일주일에 수업이 몇 시간 들었는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수학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영어 수학은 학교마다 일주일에 4시간, 5시간씩 수업을 진행하거든요. 그럼 그거를 이제 이수 단위라고 해서 그걸 곱해서 막 내신을 산출하고 했었어요. 그걸 단위수라고 이야기하는데, 단위라는 명칭을 그냥 학점으로 바꾼 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실 건 없어요. 고교 학점제가 실시가 됐다고 해서 크게 걱정하시거나 달라질 건 없습니다. 다만 얘랑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교육과정하고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선택 과목 자체가 되게 중요해진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지금 이제 학교 다니신 지 오래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냥 학교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에 맞춰서 내가 시간표를 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거 배워서 이거 배우고 이렇게 딱딱딱 그냥 수동적인 입장에서 학교를 다니셨다면,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배울 과목을 자기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전략적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바뀌는 것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공대를 가고 싶어요. 그러면 물리라는 과목, 물리 1, 물리 2를 선택해야지 공대에 가기가 유리해져요. 내가 공대를 가고 싶은데 고등학교 때 우리 학교에 물리가 개설되어 있는데 물리를 선택 안 했는데 공대를 지원한다? 그럼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지가 되게 중요해진 거예요. 지금 판 자체가. 또 하나, 저희가 오늘 설명회를 1부, 2부 나눠서 진행했던 이유가, 최근 들어서 자연계열 선호도가 굉장히 많아졌고 강세다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의약학 계열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공부 좀 한다 싶으면 다 의학학 생각을 하죠. 이거를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과학 탐구를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수능에서 과탐을 준비를 할 때 예전에는 생명과학이나 화학 이런 과목들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 무슨 과목 제일 많이 선택하게 해요? 지구과학이요. 만들어진 이과거든요. 진의 생각과 상관없이 아까 앞에서 원장님 얘기하셨지만 문이과 선택할 때 있어서 기본적으로 수학을 잘하면 그냥 이과. 그러니까 아이들 생각보다는 부모님들이 얘가 수학의 준비가 잘 돼 있고 수학을 잘하잖아요. 그러면 직군과 상관없이 우선 이과예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실적이 나오잖아요. 그럼 의학 계열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원래 이과애가 아니에요. 이과 성향의 아이가 아닌 거예요. 생명이든 화학, 너무 싫어해요. 그런데 지구과학은 인문 성향이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수능에서 지구과학을 제일 많이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향. 그러니까 공부 좀 한다 싶으면 그냥 이제 요즘은 자연계열로 가는.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부모님이 이기면은 자연계열을, 의학계열을 선호하고요. 학생이 이기면은 공학계열로 빠지는 이런 케이스들이 나오는데요. 이것 하나 말씀드릴게요. 혹시 학생이신가요? 네. 아니, 잘 안 보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얼굴 노안을 떠나서 이게 안 보여서. 학생들이 정말 자연계열 초상위권이잖아요. 그러면 수시에서는 6장의 카드를 쓸 수 있어요. 제가 나중에 대학교 원서를 쓸 때 수시는 나한테 6장의 카드를 줘요. 그러면 뭐 서울대도 쓸 수 있고 연대도 쓸 수 있고 고대도 쓸 수 있고 딱 이렇거든요. 그런데 정말 자연계열 최상위권 친구들은 서울대 한 장밖에 못 써요. 연세대 한 장 쓰고 고려대 한 장 썼어요. 그럼 6장 카드 중에서 자기는 의학계열 안 갈 거예요 라고 끝까지 주장하던 친구들도 나중에 원서 쓸 때가 되면은 3장밖에 없는 거예요, 카드가. 서울대 하나, 연대 하나, 고대 하나 끝. 그 밑으로는 가기 싫고. 그럼 어디 써요? 그때 꼬시죠. 의대 갈래? 약대 갈래? 왜요? 수학 성적이 되니까. 그렇게 6장 카드를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선택은 다 합격하고 나서 6개 중에 만약 서연고 다 합격하고 의학계열 합격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부모님과 상의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이의 장래 희망에 대해서는요. 지금 고민하시지 마세요. 하고 싶은 거 계속 공부하라고 하세요. 나중에 부모님 탓해요. 지 성적 안 나오면 다 엄마 탓이에요. 엄마가 이거 하랬잖아. 엄마는 기억도 안 나는데. 아이가 혹시 장래 희망 뭐 아무거나 괜찮아요. 뭐 하고 싶으세요? 괜찮아. 그러니까 만약 공학 계열을 희망하고 있다? 그럼 지금 공학 하라고 하세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뭐 의학 계열 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아이가 공대 가고 싶대요. 어차피 지금 결정할 거 없어요. 나중에 고3 때 원서 쓸 때까지는 계속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다만 선택 과목에서는 여러 선택지들만 열어두시면 돼요. 이해 가시겠죠? 제발 아이의 꿈에 대해서는 지금 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는 전공 적합성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학업 영역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기 때문에 자연계열을 우리가 간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아이가 의학계열을 가고 싶어한다, 공학계열을 가고 싶어한다 이 정도 라인 정도만 생각하시면서 방향 잡으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이게 지금 교육부 발표까지는 지금 통합형 수능이 확정이 됐는데 대학교에서 이거를 어떻게 반영할지를 그런데 이거는 언제 할 수 있냐면요. 지금 중3 친구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야지 나와요. 지금은 몰라요, 우리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대학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선발을 할지에 대한 내용은 각각 고등학교 2학년 4월 달에 우리 입시가 발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당분간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바뀌는 것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하나는 기억해 두세요. 우리 아이들은 사회과학을 다 봐요, 수능을. 그러면 지금 현재 고1까지의 학생들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고1까지는 어때요? 우리 아이가 과학을 잘해요? 그럼 얘는 이과죠. 우리 아이가 사회를 잘해요? 그럼 얘는 문과죠.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신 중3 이하의 친구들은 우리 아이가 과학을 잘해요. 과학만 잘해요? 그럼 대학 못 가요. 우리 아이가 사회만 잘해요? 대학 못 가요. 지금 밸런스 잡아야 돼요. 그런데 뒤에서 문제 보여드릴 건데 지금 예시 문항들이 나왔거든요. 예시 문항들을 봤었을 때 통합적 사고라고 해서 중학교 때 과학을, 중학교 때 사회 역사를 탄탄하게 다져놓은 친구들이 응용하기 더 수월해지는 이러한 경향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때 사회 과학이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 그러면
조금 채워두시는 방향 뒤에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 자, 내신은 5등급제로 바뀝니다. 이제는 현재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달라지는 형태고요. 그리고 부터 경향 자체가 이거 갑자기 바뀐 거라서 전공 자율 선택자라고 해서 각 대학마다요 자율 전공이 더 확대가 됐어요. 이 말인 즉슨 앞으로도 이 자율 전공 쪽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금 강화시키는, 그러니까 자율 전공이 뭐냐면 1학년 때 입학은 과로 입학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부로 입학을 해서 2학년 때부터 전공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입시에서는 전공 적합성이라고 해서 무슨 특정 직업이나 그 특정 학과에 꽂혀서 준비를 했다면 이제는 자율 전공이 확대가 된 형태예요. 그러면 전반적인 학업 역량이 더 중요해지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 아이가 국문과를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국문과가 아니라 인문학부로 선발을 해요. 인문계열 자율학부로 선발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국문과든 영문과든 다 같이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내가 전공을 강조할 필요가 없겠죠. 오히려 학업적인 역량을 더 보여줘야겠죠.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올해 초에 교육부에서 각 대학들에 이제 돈을 주면서 이렇게 조절을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갑작스럽게 막 더 확대가 돼서 원래 이 자율학부는 그렇게 많은 숫자를 선발하지 않았었는데 지금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증가할 예정이랍니다. 다시 한번, 그럼 부모님 세대하고 지금 판 바꿔주세요. 부모님 세대 때는 특정 학과에 지원했지만 우리 아이들 세대 때는 오히려 그 학부로 지원해서 2학년 때부터 학과를 선택하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수학 전문 김쌤의 새로운 온라인 수학 완전 학습 시스템 레스포스가 나가신다. 감별 학습, 개별 학습, 완전 학습, 문제은행까지. 지금까지 이런 수학 학습 시스템은 없었다. 우리 아이 수학 완전 학습 레스포스가 책임지겠습니다. 레스포스. 자, 그 다음, 제가 설명할 때마다 보여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표 자체를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오늘은 철저하게 중3부터 중1까지를 바탕으로 해서 확정된 안만, 지금 확정된 내용들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 6학년 이하의 학부모님들, 6학년 이하 자녀분을 두시고 계신 분들은 내년 3월 달에 국가교육위원회 발표를 한번 또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언론에서 한 번씩 나오고 막 뉴스에 나오고 수능 2번 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6학년부터 할 것 같아요. 6학년부터는 수능 2번에다가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오고 있거든요. 수능 1차, 수능 2차, 뭐 내신도 절대평가로 바꾸는데 외부에서 출제하고 막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종 결정은 내년 3월 달이고요. 언론에서 뭐라고 떠들든지 간에 지금 중학생들은 해당 사항 없어요. 지금 중학생, 중3, 중2, 중1은 이 형태 그대로 갑니다. 6학년 이하만 한번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네, 그때 또 기회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교육과정이 바뀌었습니다. 자, 우리 중3부터 쭉 지금 교육과정 바뀌는 거, 교육과정이 바뀌는 건 뭐라고요? 교과서가 바뀌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수능이 바뀌었습니다. 자, 지금 수능과 달라지는 형태로서 이제 모든 친구들이 똑같은 국어, 수학 문제를 풀게 된다는 거. 거의 처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수능도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 과학을 다 보래요. 그런데 이 중에서 영어하고 한국사는 절대평가라고 해서, 자, 영어는 100점 만점 중에 90점 이상은 다 1등급, 80점 이상은 2등급, 이렇게 등급만 줘요. 그러면 주요 과목인 국영수 중에서 영어는 절대평가로 잡혀버렸고 아이들을 변별, 즉 아이들을 줄을 세울 수 있는 과목이 뭐예요? 국어랑 수학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국어는 다 같이 못해요. 국어는 문과든 이과든, 문과라고 국어를 잘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문과는 아까 원장님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학을 못해서 문과로 가는 거지, 지가 수학 잘하면 이과 가요, 요즘은. 다시 바꿔서 반대로 말씀드리면 다 같이 못하는 과목이 국어예요. 그래서 국어는
중학교 때는 최대한 어휘 쪽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이 문해력이 약한 이유는 어휘가 약한 거거든요. 문제를 못 풀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휘 쪽에 좀 관심 가지시면 되겠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수학 가지고 줄이 세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국에 대략 한 40만 명이 수능을 치게 되는데 그 40만 명이 수학 성적에 따라서 그냥 한 줄로 세워지는 것처럼 돼버려요. 그렇지 않을까요? 애들을 변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신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5등급이요. 수능은 그대로 9등급 가요. 그러면 내신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대부분 다 2등급 안으로 들어올 거예요. 5등급제니까 2등급이 34%까지거든요. 3분의 1까지는 다 들어올 거예요. 우리 어디 고등학교를 가든지 간에. 그럼 걔네들을 뭘로 변별을 해야 돼요? 수능은 9등급이니까 결국 수능 성적이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수능 가지고 변별을 하다 보니까 점수 가지고 변별하기에는 정시라는 게 있고, 그러면 국영수 메인으로 봤었을 때 영어 절대평가 잡혔고 국어 수학 가지고 줄을 세우는 상황. 여기까지는 조금 이해 가시나요? 그 다음 한국사 같은 경우도 절대평가예요. 50점 만점 중에 40점 이상이면 1등급 주고 35점 2등급 이렇게 줘요. 그리고 한국사 문제는 그러니까 한국사를 왜 필수 과목으로 치냐면 한국사를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성적표가 안 나와요. 그냥 반타작만 하시면 돼요. 한국사는. 그리고 한국사 요즘 문제 어렵지도 않아요. 그럼 자, 영어 한국사는 패스. 얘가 또 이슈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사회과학이. 기존에 지금 현재 올해 고3, 고2, 고1까지는 자, 사탐, 과탐 이 과목들 중에서 내가 자유롭게 2개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자연계열 최상위권을 가고 싶다? 그럼 과학탐구 2개. 자연계열인데 왠지 중상위권 친구들이다? 요즘 유행하는 용어로 사탐런 해서 한 과목은 사탐으로 도망가요. 등급 달라고. 그러니까 점수 달라고. 과학 하나, 사회 하나 이런 케이스도 많고, 인문계열 친구들은 사탐 2개 선택하는 이런 경향이었거든요. 그럼 자기가 잘했던 과목, 잘하는 과목들 점수를 딸 수 있는 사회과학 이렇게 선택할 수 있었던 고3, 고2, 고1이라면 우리 여기 계시는 중3부터는 사회과학을 둘 다 잘해야 돼요. 저한테 화내시면 안 돼요. 네. 이제 사회과학 다 보래요, 시험을. 그리고 심지어 절대평가도 아니고 똑같이 상대평가로 50점 만점 중에 그 등급을 부여하는 거예요. 50점씩에. 그러면 이게 와 진짜 다 맞거나 하나 틀려도 지금 등급 떨어질걸요? 얘가 지금 변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회과학이. 그런데 네,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이러한 형태와 더불어서 내신은 5등급제 고교학점제가 들어갔고 이젠 자소서와 추천서가 폐지된 이러한 입시에 학생부 자체에 대해서도 지금 하지 말라는 게 되게 많아졌어요. 수상 실적 안 들어가고 독서활동 실적 안 들어가고 다 빠지고 있어요. 그러한 형태의 학생부를 바탕으로 진행이 되는 우리 애들의 입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뒤에서 말씀드릴 것들 자료를 제가 수능 바뀌는 거, 내신 바뀌는 거, 학생부 바뀌는 거 이 3가지로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큰 틀에서 어느 정도 잡으시고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교육과정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그냥 이 정도만 기억하세요. 우리가 핵심 역량이라고 해서 교육과정이 발표가 되면 그 교육과정의 핵심 역량들을 발표하는데 차이점이 뭐냐면 이거 하나예요. 협력적 소통 역량. 이제는 그러니까 소통 쪽에 대해서 더 강조하겠다라는 것들을 내용 내세웠거든요. 이거를 저희가 의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럼 면접도 증가할 수 있겠구나예요. 애들을 선발할 때 나중에 대입 그러니까 이 최종적인 안은 언제 나온다고요? 고2 4월 달에. 그런데 대학들에서는 내신으로 선발을 할 때 있어서 내신을 갖다가 변별하기 힘들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갖다 붙이면서 더불어서 면접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거 하나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진행된다 이런 것들 보여드리는 거고. 자, 그러면서 와우, 자 이렇게 많은 과목들이 있어요. 과목 되게 많죠. 자, 그런데 자 우선 이거 봐주세요. 첫 번째는 공통 과목들은요 전국의 모든 고등학생들이 다 같이 배우는 과목이에요. 전국의 고1이라면 뭐 특목고든 자사고든 할 거 없이 일반고든 할 거 없이 다 같이 배워야 되는 과목들. 자, 그래서 공통국어 1, 2 바뀌지 않았어요. 그냥 똑같아요. 다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뭐 선행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3 중에서 공통수학이 한 과목이고 공통수학 우리가 편의상 상하로 구별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 성적 산출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아예 편하게 내신 성적 산출하라고 쪼개놓은 거예요. 공통수학 상하가 아니라 이제 교과서가 그냥 쪼개져 있습니다.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이런 식이에요.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해 놓은 과목들이 수능 과목들이에요. 우리 어차피 이제 제2외국어 한번 안 볼 거니까 이거 빼고요. 이 과목들. 자, 공통 과목에서는 한국사 1, 2, 통합사회 1, 2, 통합과학 1, 2가 수능 과목이고요. 그 다음 2학년 올라가서 배우게 될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이 세 과목이 수능 시험 범위가 되겠고요. 대수라는 과목과 미적분 원, 확률과 통계가 수능 시험 범위고요. 영어 1, 2 이렇게 수능을 치르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과목들을 배우고 나서 자, 그런데 이 많은 과목들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교 학점제까지 같이 생각하시면서 아이가 자기가 앞으로 대학에 진학해서 공부하고 싶을 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물리학과에 가고 싶다 혹은 공학 계열에 가고 싶다 그러면 2학년 때 일반 선택 과목 중에서 공대를 갈 거면 물리학을 선택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 역학과 에너지라던가 혹은 물질과 에너지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그 선택을 해 나가야지 희망 계열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팁 드릴게 장래 희망에 대해서 아이들이 고민을 할 때 크게 계열로만 구별을 해두세요. 인문 계열 혹은 인문 사회 계열, 순수 자연 계열이 있겠죠. 이과도 자연 계열이 있을 거고 공학 계열이 있을 거고 큰 틀 정도만 분류를 해두시면 조금이나마 더 수월해요. 언제까지? 고1 1학기 때까지. 고1 여름방학 때까지 아이의 계열 정도만이라도 찾아주시면은 과목 선택을 1학년 1학기 때 한번 수요 조사를 하고요. 1학년 2학기 때 최종 선택을 하거든요. 과목 선택하기 전까지는 자기의 희망 계열을 만들어 놔야지 과목을 선택하기가 수월해지겠죠. 과목이 되게 많아요, 지금. 그리고 이름이 다 바뀌었어요. 부모님 생각하시는 물리 1, 2 이것도 아니에요. 네. 이제는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 하고 나서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 뭐 행성 우주과학, 지구 시스템과학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세분화시키면서 진로 선택 과목들을 나눠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바뀌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 학점제에서의 포인트는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이 훨씬 더 많아진다. 그리고 수능 과목들은 이 일반 선택 과목들 중에서 이 과목들인데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사회하고 과학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왜요? 1학년 때 이걸 배우고 나서 이걸 통합적으로 해서 수능을 치르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예요. 시험 쳐봐야지 알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뒤에서 이제 예시 문항까지 보여드리긴 할 건데, 자, 다시 한번 제가 사교육 쪽에 있다 보니까 공교육처럼 뭐 이렇게 해서 통합사회를 1학년 때 배우고 뭐 수능 준비 이거 잘 모르겠고요. 이런 구조면 결론적으로 1학년 때 사회과학을 배운 뒤에 3학년 올라가서 학교에서 또 사회과학 수업을 공식적으로는 뭐 이런 거죠.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수업 시간에 사회 수업을 해줄 수밖에 없겠죠. 이해 가시죠? 수능 특강 풀고 막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과학 이제 신경 쓰시라고요. 두 개 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상황이라면 중2, 중3 때 상담 같은 거 오시면은 대부분 그러세요. 우리 아이가 사회는 잘하는데 과학을 못해요. 그래서 문과 가려고요. 이제는 뭐라고요? 대학 못 가요. 그러면 사회하고 과학을 어느 정도까지 기본 베이스는 끌어올려놔야 되겠다. 이건데 애들이 왜 사회과학 성적이 안 나올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기 과목으로 분류하는 사회, 과학 혹은 이제 성적표에서 뭐 도덕, 역사, 기가 이런 과목들 집에 가셔서 한번 기말고사 성적표를 꺼내보세요. 기말고사 성적표를 꺼내보시면 뭐가 나오죠? 지필고사 1차, 2차, 수행평가. 수행평가에서 점수가 깎이는 아이면은요, 많이 혼내세요. 성실도의 문제예요. 남들 받아먹는 점수를 내가 못 받아먹고 있으니까 그거 챙기시면서 지필고사에서 사회과학을 많이 틀리는 친구. 그럼 첫 번째, 시험 기간에 공부를 했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그러니까 암기 과목 성적이 안 좋은 친구들은요, 둘 중에 하나였어요. 게으르거나 국어를 못하거나. 그래서 용어 정리 쪽부터 시작해 주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아이들이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진짜 용어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단어 찾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신경 주시면서 사회나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야기를 나눠보다 보면 중2, 중3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사회보다 과학을 더 어려워해요. 용어 자체가. 사회는 그래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느 정도 나오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조금만 지가 세상과 소통을 하고 있다면 알고 있는 내용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그런데 과학은 용어 자체가 우리랑 달라요. 그래서 용어적인 정리가 되면 과학이 훨씬 수월해지더라. 이렇게만 좀 잡아두시면서 방향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자, 이제는 선택 과목 체계가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에 따라서 아이들이 자기가 결국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이제 부모님의 입장에서 이런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할 때 그럼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대략적으로 이 과목이 무슨 과목인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뒤에서 그것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우리 수학 쪽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수학 과목이 바뀌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2015 지금 현재 상황과 마찬가지로 공통 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다만 전문 교과 형태가 융합 선택으로 달라지는 형태. 이게 뭐냐면요, 기존에 전문 교과라는 것은 영재학교 과학고급에서만 수업이 진행됐던 그런 과목들인데 이제 일반고에서도 선택할 수 있게끔 풀어놨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그리고 일반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우리식대로 말씀드려서 여기서는 내신 등급이 나오는 거고 5등급제. 여기서부터는 진로 선택부터는 A, B, C, D, E만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용 보시고요. 두 번째로 자, 2015하고 2022하고 달라지는 형태. 자, 공통 수학이 이제는 공통 수학 1, 2. 기본 수학은 우리 일반적으로 안 배워요. 이거는 일반고에서는 기본 수학 1, 2 수업 안 나가요.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다만 공통 수학, 자, 수학이 공통 수학 1, 공통 수학 2로 바뀌는 거고요. 일반 선택이었었던 수 1과 수 2 확통 미적분이 대수 미적원 확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자, 수 1이 그냥 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 2가 미적 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확통은 그대로 갔고요. 미적은 여기로 미적 2로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양이 줄었어요. 분량이. 이건 수능 쪽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좋다라고도 말씀 못 드리겠고 불리하다라고 말씀 못 드리는 게, 기존에 지금 현재는요, 지금 현재 자연계열 수능을 준비할 거면 수 1, 2 미적분이나 기하 중에 하나 선택. 그러면 지금 자연계열을 가고 싶었던 친구들은 어때요? 학습량이 되게 많아지는 거죠. 수 1, 2가 30문제, 수능에서 30문제 중에서 수 1, 2에서 22문제가 출제가 됐었고요. 미적분 혹은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8과목을 풀었었거든요. 문과에 가는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좀 쉬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서 8과목, 8문제를 풀었어요. 그런데 바뀌는 수능에서는 이게 지금 시험 범위예요. 수능 범위. 이제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하지 않아도 돼요. 기존의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하지 않아도 수능을 자연계열을 갈 수 있어요. 분량은 줄었어요. 이해 가세요? 분량이 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워지진 않을 거예요. 지금 쉬운 수능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점수 무조건 잘 따야겠죠. 이게 그래서 지금 이게 그러니까 선택에 포기를 못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수학 버리고 다른 거 갈까가 안 돼요. 지금 양이 줄었거든요. 해볼만 해요. 할만한데 심지어 문과 수학의 형태로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문과 수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뀌는 수능이. 그럼 이건 할만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9등급에서 이제 쪼개지지도 않고 다 같이 수능을 보래요. 그러면 1등급 숫자도 늘어난단 말이에요. 40만 명이 다 수능을 본다고 가정했었을 때 4%까지 1등급일 거잖아요. 그러면 1등급 숫자가 16,000명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처럼 쪼개지지 않고. 어때요? 포기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어설프게 하기에도 되게 벅차요.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처럼 대수하고 미적 1에서 비중이 되게 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중3 친구들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기말고사 큰 의미 없을 것 같고요. 고등학교는 다 웬만하면 가지 않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의 중3이라면.
그러면 가서 잘할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냐면 내년 3월 23일까지인가 그럴 거예요. 내년 3월 23일 날 첫 번째 모의고사를 치를 거거든요. 지금 내년 모의고사 일정 나왔습니다. 오늘 뒤에서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전까지 중3들은 내가 수학을 얼마만큼 해놓고 입학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내 스타트 위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 우리 학생들도 되게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기 싫어도 이거 해놓고 나면 나중에 조금 숨통이 트여요. 반만 넘어오신 것 같은데 이거 확통까지는 생각도 안 해요. 지금 현재 교육과정의 수1과 수2를 내가 어디까지 끌어낼 수 있을지 이거 되게 커요. 그래서 이거 판단하시면 좋겠고요. 나머지 선택 과목들은 다 A, B, C, D, E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내신 등급에 따라서 분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부담을 한편으로는 줄이면서 올해 지금 작년부터 쉬운 수능 표방하고 있잖아요. 뭐 킬러 없애겠다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결국 변별은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 킬러 자체가 없어진 상태라면 이제 실수 하나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범위 줄었죠? 그러니까 분량 줄었죠? 다 같이 보죠? 그래서 이거를 포기 안 하고 끝까지 끌고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지금 현재 등급과 상관없이. 아이가 수학 포기한다고 그러면 그냥 버티기라도 하라고 하세요. 그럼 남들이 알아서 포기해 줄 거라고. 그럼 내 등급은 그래도 올라갈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버티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교과서가 바뀐다라고 했었을 때 제가 교육과정 바뀔 때마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되게 많이 오세요. 그런데 걱정하실 게 없는 게 부모님이 배웠던 내용들 그대로예요. 교육과정이 바뀌어도요, 순서가 달라질 뿐이에요. 그리고 용어만 좀 달라졌어요. 혹시 부모님 세대 때 아마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고등학교 수학 맨 처음 단원이 뭐였어요? 그렇죠. 아직 공부 기억하시네요. 집합과 명제였을 겁니다. 그 집합이 없어요? 걔네 그대로 있어요. 합집합, 교집합 있다는 거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지금 2015 때는 집합이 공통수학에 있었다면 역시 공통수학 2에 그대로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어차피 걔네 그대로 다 있어요. 바뀌지 않아요. 학생들이 배워야 할 내용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용어가 달라질 뿐이고 순서가 달라질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과학도 기억나시지 않나요? 우리 막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이딴 거 다 기억나시죠? 걔네가 없어지지 않아요. 명왕성만 지금 빠지고 그대로 다 있어요. 걔네들. 걔네 어디 가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 똑같이 다 배워요. 과목의 명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생물 이러시면 옛날 사람이에요. 이제는 생명과학이라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아시겠죠? 우리 아이가 생물이 어쩌고 이러시면 옛날 사람 이게 돼요. 생명과학 요즘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공통수학이 과목이 분리가 되고요. 수학 1이 과목명이 대수로 바뀌면서 자, 그런데 그럼 뭐가 많이 바뀌었을까? 그냥 다만 이 행렬 자체가 행렬이 경우의 수가 이동됐고 행렬이 신설됐고요. 도형의 방정식에서 외분 삭제되면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 자, 우리가 수능에서 시험 볼 대수하고 미적원, 확통 이 세 과목, 지금 현재 수일, 수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일, 수위에다가 확통 그대로 들어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보다 양이 줄어요. 힘들다고 하시면 안 돼요. 지금보다 양이, 자연계열 선택하는 친구들은 지금 미적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기하 혹은 미적을 선택 안 해도 되는 상황인 거예요. 수능에서. 와우. 그러면 자연계열 준비했던 친구들은 여기 완전히 이걸 반복 돌리고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준비시키는 과정에서 공통수학 쭉 진도 나간 뒤에 대수, 미적원 이거를 얼마만큼 내가 받아 먹느냐.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갈릴 거예요. 그러면 아직 교과서 안 나왔는데요? 수원, 수투 그대로 보시면 되잖아요. 내용 그대로잖아요, 지금. 뭐가 바뀌었어요? 그냥 과목명만 바뀌었네요.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수요 그대로 가잖아요. 수투, 함수의 극한과 연속, 미분, 적분 그대로 가잖아요. 얘네 둘. 안 바뀌어요. 이렇게 해서 쭉 진도 최대한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학원이잖아요. 네. 저 같으면은 이제 앞에서와 좀 달라진, 앞에서 이제 의학 계열 쪽, 영재학교 과학고 이쪽보다 지금 일반적인 형태로 말씀을 드리면 수원, 수투까지 무한 반복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수능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아이 선행은 어디까지 나가야 돼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선행을 하는 목적은 딱 하나. 수능 문제를 풀어서 맞출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한 번 봤다고 애가 점수 잘 나올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진짜 딱 그 목적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학원을 보내시고 우리가 선행을 하고 이 목적은요. 딱 목적 보세요. 결국 무슨 시험 푸시려고 해요? 수능 잘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몇 바퀴를 돌던 이게 문제가 아니라 수능 문제를 풀어서 맞출 때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언제까지요? 고3 11월 달까지 가야죠, 이거는. 올해 11월 14일. 지금 애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아이 지금 중3들은 3년 뒤의 상황입니다. 이때쯤 되면은 뭔가 새로운 것을 아는 것 자체가 이상하죠. 아는 것만 틀리지 말자로 가야 되거든요. 아우, 지금 와서 우와, 저 새로운 걸 알았어. 이러면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고2 겨울 때까지 최대한 많이 알게끔 한 뒤에 그때부터는 내가 아는 거 안 틀리는 방향을 가야지 수능에서 점수를 따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미 중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대 여기서 지금 듣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하나는 기억해 두세요. 무슨 과목이든지 간에 선행하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대학 잘 가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현재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 이 과정에서 대학을 잘 가는 것은 수능에서 어느 정도 수학 성적이 나와주느냐. 그럼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금 중학생이 어떻게 수능 수학을 풀어요? 못 풀어요. 그래서 선행을 미리 한번 해보고 나중에 잘 쉽게 소화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는 거지. 한 번 수업 듣고 갑자기 수능 문제 다 풀었다. 이상하네, 이게.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아요. 지금 아이의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든 중학교 때 수학을 잘 못했다. 중학교 때 최대한 다 다져놓은 뒤에 고등과정 시작하실 때 최소한 그래도 목표는 수원 수투까지, 즉 대수하고 미적 원까지는 최대한 여러 번 반복시키는 방향을 고민 연습시키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자, 이번엔 이제 바뀌는 것들인데 이건 자료집이 없어요. 우리 아이를 대학에 보내는 방법은 크게 6가지가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위에 세 개는 무조건 수시 쪽. 수시라는 것은 9월 달에 원서 접수를 해서 12월 달까지 진행되는 게 수시고요. 그 다음 정시는 보통 크리스마스 이후부터, 크리스마스 이브 전에 수시 합격자 발표가 다 끝나거든요. 그 다음에 1월 달부터 시작되는 게 정시예요. 그리고 실기, 실적, 특별전형 이런 것들은 수시에도 정시에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우선 이거 생각하세요. 좁은 문은 버리세요. 즉 특별전형과 실기, 실적은 우선 빼세요. 이건 나중에 뭐 그런 거 있어요. 특별전형 같은 경우는 뭐 농어촌도 있고 한부모도 있고 여러 가지 되게 조건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잡고 들어가실 수는 없어요. 나중에 보험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실기, 실적은 죄송한데 일반고 애들은 가지 못해요. 빼세요. 그러면 수시 3개, 정시 이렇게 남죠. 그 다음, 자,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은 서류를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거예요. 학생부 교과는 아시다시피 내신 성적으로 선발하는 거고요. 논술은 인문계열, 그러니까 부모님 생각하시는 논술이 아니에요. 어떤 논제를 바탕으로 서술하고 이딴 게 아니라 그냥 문제 푸는 건데 서술형 평가가 조금 심화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 논술이 아니에요. 수리 논술 같은 경우도 수학 문제 잘 푸는 친구들, 수능 수학 4점짜리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도면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정도의 논술이에요. 그래서 우선 얘도 패스. 그러면 자, 우리 중학생들 중3, 중2, 중1 잘 들어주세요. 특히 중3은 더더욱. 우리는 고등학교 내년에 입학하고 나서는 결국 2가지를 준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지금 당장 준비하는 게 아니니까. 내신 성적 잘 관리하면서 교과. 그 다음 학기 말마다 서류 준비하면서 종합. 이 2가지를 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잘할 필요는 없어요. 이 2가지만 잡고 가시는데 학기 중에는 교과 위주로만, 즉 점수 따는 공부를 좀 많이 신경 써주세요. 내가 내신이 안 좋아요. 하나라도 더 높일 생각하세요. 딴 길 없어요. 지금 내신이 안 좋으니까 다른 방법 찾아서 갈 거예요. 죄송한데 다른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첫 번째 중간고사 끝나면 많은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렇죠. 엄마, 나 정시로 대학 가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할 거예요. 많이 그래요. 자, 그런 상황에서 무슨 정시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 정시로 가고 싶으면 1년에 4번 모의고사 치르거든요. 정시로 가고 싶으면 고2 11월 때까지 8번의 모의고사 중에 한 번이라도 다 맞아와. 그러면 정시로 갈 수 있대 라고 해주세요.
저 애들한테 그렇게 말해요. 선생님 저 정시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모의고사 성적표 보면서 다 맞으면 정시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 커요. 분명히 나와요. 자기 정시로 간대요. 아, 저 1년에 얼마나 많이 듣게요, 그 얘기? 이제 타격도 없어요. 그래? 응, 모의고사 다 맞아와 라고 합니다. 그냥 하나라도 등급 더 높이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그걸 바탕으로 서류 작업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거 언제까지? 고2 겨울까지는요. 그런데 요즘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것도 부모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한 학기 내내 할 필요 없어요. 학기 말만 집중적으로 하시면 돼요. 그럼 학기 중에 뭐예요? 공부요. 제발. 점수 좀 따라고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공부하기 싫은 애들이 자꾸 딴짓해요. 제발. 점수 하나라도 높은 게 좋아서. 그래야지 우리가 선택지가 넓어지거든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교과하고 종합 두 개만 준비하고요. 논술은 아무리 빨라도 고2 겨울. 혹은 고3 때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아요, 논술은. 그럼 그 전까지는 교과, 종합 끝. 자, 그러면서 자, 뒷장 보시면 각각에서 필요로 하는 게 뭔지를 한번 정리해놨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 하면 당연히 내신 성적과 학교마다 면접을 치르는 학교들도 있고요. 거기에 수능 체제를 붙이는 학교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올해 경북대 같은 경우는 면접은 없는 대신에 수능 체제가 있어요. 올해 경북대학교 교과를 가기 위해서, 교과 전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신 성적과 수능 체제 두 가지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때는 지금 어떻게 달라질지 몰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학생부 종합 전형, 서류.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이 교과 내신 성적이 되게 영향력이 커졌어요. 학생부 종합인데. 절대적으로 떨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내신 성적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유리한 상황이고요. 올해 상황에서는 면접을 많이 폐지시키고 이게 면접을 줄이는 대신에 상위권 대학이라 불리는 서울대 절반과 연세대, 고려대 이런 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능 최저가 붙었어요. 그리고 올해 한양대학교가 수능 체제를 신설했는데 대박이 나버렸어요. 완전 밀려버렸어요. 애들 그래서 지금 합불 여부를 지금 장담 못할 정도로 올해 몰려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경북대도 학생부 종합전형에 수능 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도 수능 체제를 붙이는 학교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바뀌는 입시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이쪽을 대학들에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요? 내신은 5등급제, 수능은 9등급제. 결국 애들을 변별할 거거든요. 이해 가시죠? 논술과 특기자는 빼고요. 더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을 때, 그래서 교과 성적이 제일 중요하다. 우선 이거 말씀을 드릴게요. 아쉽겠지만, 그리고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래도 상위권 대학들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많이 활용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대구 지역에서도요. 경북대가 학생부 종합으로 제일 많이 뽑아요. 그럼 그 아래급 여기 가까운 들어보신 그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으로 선발하기보다는 학생부 교과로 대부분 선발해요. 걔네 내신 성적이 월등히 뛰어나진 않겠죠. 그런데 교과로 선발을 해요. 보통 지금 현재 등급으로 4, 5등급대가 교과로 가요. 그 대학들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왠지 촬영하고 있어가지고요. 그 대학들은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많이 들어보시고 근처에 있을 거예요. 그 대학들은 한 4, 5등급대가 그냥 교과 내신 성적 4, 5등급대가 교과로 가요. 그런데 거기도 다 최저가 있어요. 근데 경북대 같은 경우는 교과 성적 한 2, 3등급대, 내신 성적 한 3등급대 정도면은 과를 골라서도 못 가겠지만 과 맞춰서 3등급대까지는 지금 가거든요. 그럼 바뀌는 입시에서도 2등급대까지는 경북대는 교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대신 뭐가 있어야죠? 이거요. 경북대 자연계열, 경북대 공대 같은 경우는 의대 빼고요. 공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수학 포함해서 2합 5예요. 2합 5. 왠지 쉬워 보이죠? 수학 4, 나머지 1. 이러면 가겠네? 안 돼요. 수학 포함, 이렇게 수학 필수인 학교들이 있거든요. 못 맞춰요. 최저를.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의학계열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경북대는 과탐 2개 평균이에요. 과탐 2개 필수로 들어가요.
그런데 과탐을 2개를 공부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상위권이거든요. 시간 투자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의학계는 관심 없으신가 보네요. 네, 다시 한번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 동네에서 갈 수 있는 그래도 좋은 대학, 경북대 같은 경우는 수학 포함해서 지금 최저를 맞춰야 되는구나. 그런데 현재는 2합 5 라인이고요. 2개 합 5. 국수, 영탐 4개 중에서 2개 합 5 라인이면은 중앙대, 경희대 논술 수준이에요. 경북대가 나쁜 대학 아니에요. 가까이 있다고 되게 이렇게 특히 학생들 중에서 무시하는 경향 되게 많아요. 자기는 거기 안 갈 거래요. 그런데 고2쯤 되면은 갈 수 있을까요?를 물어봐요. 고3 때가 되면은 거기를 가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수학이 잡히고 내신이 2등급 안에 들어올 거면은 충분히 가능할 거니까 그게 잡히면 그 이상의 대학교를 준비시킬 수 있는 거겠죠. 조금 더 뒤에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내신 성적 산출하는 방식인데요. 중학교 때 지금 이미 경험 다 해보셨어요. 우리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한 학기의 성적이 나오죠. 기말고사 성적표를 보시면 아직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못 보셨겠지만 중간고사 성적표는 큰 의미 없습니다. 기말고사 성적표를 보셔야지 중간, 기말, 수행 1차, 2차 그 점수들이 합산해서 점수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학기에 원점수가 나오고 중학교 때는 90점 이상이면 A를 주는 식으로 끝나요.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똑같이 자 90점을 받고 A를 받았어요. 거기까지 똑같은데 그때부터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등급이 나와요. 몇 등 했지?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90점인데도 1등급이 나오기도 하고 5등급이 나올 수도 있어요. 석차 등급이 그렇게 활용되는 건데 참고하시면서 자 그럼 이거 한번 봐주실래요? 자 지금 현재 9등급제의 형태와 5등급제로 달라지는 것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는데 자 저희가요 지금 현재도 9등급제에서도 편의상 상, 중, 하로 분류를 해서 입시 준비를 많이 해요. 그러면 상은 상끼리 상에서 어떻게든 뭐 의학교에 가는 친구들도 있고 상위권 애들 상위권의 범주를 그냥 3분의 1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비슷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바뀌는 입시에서는 조금 더 수월하게 자 10%까지가 1등급이고 34%까지가 2등급. 그럼 전체 애들 중에 3분의 1 정도는 2등급 안에 들어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어때요? 부담은 훨씬 줄어들겠죠. 이거 진짜 되게 커요. 34, 32, 34 이렇게 딱 상중하로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저희가 현재 상황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북대 상위학과, 인기학과를 제외하고 일반 학과들은요 2, 3등급 되면 다 경북대 교과로 가요. 상위권 애들은 그렇게 한 장 안정으로 써놓고 나서 상향 지원을 하거든요. 죄송한데 3분의 1 안은 들어오셔야 돼요. 우리 학생들, 지금 듣고 계신 학생들, 아유, 1등 하라는 얘기 안 해요. 1등 안 해도 돼요. 100명 중에 우선 1차 목표는 100명 중에 10등 안에 들어가기. 100명 중에 10등 안에 들어가기, 해도 안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든 34등 안에 들어가기.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게 몇 등이게요? 11등. 지금 바뀌는 입시에서는. 100명 중에 11등 얼마나 억울하게요, 그거? 근데 학기 말에 알아요. 그 등수를 학기 말에 알 수 있어요. 100명 중에 내가 10등 했을 때 그 쾌감 모르실걸요? 학생부에는 등수가 안 나와요. 등급만 나와요. 그럼 내가 1등인지 10등인지 대학은 몰라요. 얼마나 좋게요? 저 1등이랑 나랑 10등이랑 같은 취급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게 등급 문 닫는 애들이고요. 등급 문을 여는 우리 11등. 와 진짜 억울할걸요. 진짜 한 명만 제꼈으면 내가 1등급인데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언제 하냐면 기말고사 성적표에서 알 수 있어요. 중간고사 치고 나서 나 몇 등이네? 혼자 상상을 해요. 그리고 수행평가 2차례 있고 기말고사까지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성적이 딱 나오거든요. 즉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신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관리하라고 하세요. 시험 중간고사 잘 봤든 못 봤든 그거는 몰라요. 30% 정도의 비중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수행평가 관리와 더불어서 기말고사 때 충분히 역장할 수 있고 아니 1등 안 해도 된다니까요. 100명 중에 10등만 하라니까요. 그럼 등급 문 닫고 얼마나 쾌감을 느끼면서 근데 이거 진짜 큽니다. 11등짜리들 진짜 많아요. 지금 현재 입시에서도 5등짜리 그래도 5등짜리는 그래도 2등급인데 5등도 되게 많아요. 근데 5등이면 진짜 와 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냥 어디 가서 저 5등으로 2등급 했어요 라고 해도 먹히지도 않아요. 증거가 없어요. 학생부에는 딱 2등급만 찍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1등을 강요하기보다는 1등급을 강요해 주세요. 버티기 싸움이고요. 100명 중에 4등보다 10등이 훨씬 더 수월해진 거잖아요. 관리를 좀 하자. 내신 관리를 하자. 그리고 제발 뭐 기타 과목을 버리지 말아주세요. 일본어, 한문 이런 것들을 버리는 순간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기에 무리가 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신 기간 동안은 어떻게든 그 과목만큼이라도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눈으로 보셨을 때 달라지는 지금 5등급제에서는 아이들을 변별할 수 있는 카드가 많이 줄었어요. 내신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1차적인 목표는 10등, 100명 중. 2차 목표는 한두 과목 정도는 괜찮아요. 우리 아이들이 고3 1학기 때까지 대략 30여 과목의 숫자 등급이 나올 거예요. 당연히 다 1등급 뜨면 좋겠지만 그런 아이들도 있겠지만 2등급 몇 개 떠도 크게 지장 없어요. 어떤 게 더 많느냐의 문제지. 1등급과 2등급의 비중 중에서 어떤 게 더 많으냐. 혹은 1, 2, 3등급 중에서 2등급이 15개고 뭐 1등급 10개, 3등급 10개. 그럼 딱 2위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비율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쪽으로 더 많이 땡겨 놓지? 한 과목 가지고 결정 안 돼요. 자꾸 오해하시는데 한 과목 2등급, 3등급 나왔어요? 그럼 그걸 만회하기 위한 다른 것들이 많이 필요할 뿐이지 한 과목 때문에 인생 망하거나 대학 못 가진 않아요. 제발 포기하지 말고 내신은 끝까지 관리 좀 하라고 해주세요. 지금 달라지는 입시 환경에서 내신이 지금 부족하면 교과 말고 종합도 지금 힘들어요. 내신 버리지 마세요. 다시 한번 우리 아이 정시로 갈 거예요. 아이가 와서 엄마 나 정시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꼭 기억하세요. 담아줘라고. 정시로 가는 게 훨씬 힘들어요. 정시로 대학 가는 것 자체가 훨씬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도 나중에 원서 쓸 때 이 친구가 정시로 어느 급의 대학에 갈 수 있다? 그럼 그 이상의 수시를 쓰거든요. 수시 다 떨어져도 정시 여기 갈 수 있게. 다시 한번 정시 쪽 카드보다는 지금 당장 내신 하나 두 개라도 더 잘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하라고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숫자 등급이 나오는 과목은 자, 보통 교과하고 전문 교과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보통 교과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융합 선택 과목이나 이런 다른 과목들 같은 경우는 숫자 등급이 나오지 않고요. A, B, C, D, E만 제공이 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참 이거 위에 두 개는 현재 고등학생들의 학생부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거 바뀌는 것은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그냥 이것을 대학에 제공한다고 해서 제가 한번 그냥 혼자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자, 과목 단위수가 아니라 이제 학점으로 바뀌겠죠. 지금 현재는 단위수인데 고교 학점제니까 학점으로 바뀔 거고 일주일에 수업 몇 시간 들었는지가 들어갈 거예요. 원점수 몇 점, 성취도 몇 점, 등급 몇 점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한다. 그러면서 교과 전형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결론적으로 등급이 될 것이고 다시 한번 등급은 당연히 1등급 받으면 좋겠지만 어떻게든 이 안으로 들어오게. 지금 현재 인식에서 2등급 그러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11%니까 지금 바뀌는 1등급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바뀌는 2등급은 뭐예요? 3분의 1이에요. 전교생의 3분의 1 안에는 들어가야지 그래도 좀 상위권 대학을 한번 노려보지 않겠습니까? 3분의 1 정도는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게 내신을 챙기면서 이제 달라지는 학생부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지금 현재 분위기상 학업 역량, 공동체 역량, 뭐 진로 역량 나오게 되는데 이 진로 역량도 대학마다 지금 계속 축소를 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아예 진로 역량을 배제하고 올해부터 자기개발 역량으로 바꿨고요. 그러니까 지금 진로나 이쪽에 대한 진로 혹은 전공 이쪽에 대해서 지금 최소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율 전공이 확대가 되면서 갈수록 그건 더 심화될 것 같고 제가 자료집에 넣어놨는지 모르겠지만 모 대학 성균관대학교 설명회에서 전공 적합성의 시대여 안녕이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이젠 전공 적합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오히려 학업 역량을 더 강조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성균관대 올해 설명회 때 딱 그 얘기 했거든요. 전공 적합성의 시대여 안녕. 되게 멋있더라고요.
하도 애들이 자꾸 전공 진로 이쪽에 대해서 직업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저희가 막 계속 설득을 했거든요. 대학에 왜 가죠? 공식적인 목표는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대학은 그 대학교 그 학과에 공부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난 너희 대학교 너희 학과에서 공부할 만한 역량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자꾸 아이들이 직업으로 접근해요. 직업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완전 취업 자소서 취업 면접을 준비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막혀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율 전공이 확대가 되고 진로 쪽에 대한 내용을 죽이면서 학업을 더욱더 강조하는데, 자, 그래서 학업 성취도, 즉 등급이 아니라 이제 A, B, C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학업적인 역량이 중요하고요. 지금 당장의 성적은 좀 낮을지라도 탐구 역량, 내가 공부를 해 나가고 싶은 학업을 수행하고 학습해 나가려는 의지, 더불어서 탐구력, 탐구력은 혹시 메모 가능하시거나 혹은 이건 꼭 기억해 두세요. 탐구력을 보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독서입니다. 고등학교 학생부에 기재하지 못하는 항목들이 되게 많아요. 외부 활동 기재 못하고 뭐 논문 기재 못하고 뭐 기재하지 말라는 거 되게 많거든요. 심지어 유튜브도 금지어예요. 근데 모르는 걸 찾아보는데 유튜브를 찾아보거나 이러면 유튜브가 자체가 금지어가 돼요. 그래서 영상을 찾아보면서 이렇게 바꾸거든요. 그런데 독서 책 제목은 금지어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탐구 활동을 보여줄 때 항상 뭔가를 찾아보는 것처럼 어떤 책을 찾아보고 그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찾아보는 것처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외부 요소는 쓰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 생각하시는 것보다 되게 많아요. 쓰지 말라는 게 항목들이 금지어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학생부 작업을 할 때 대부분 막 어떤 업적을 쓰시려고 그러는데 업적보다는 오히려 책을 찾아보는 아이처럼 보여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중학교 때 최대한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읽어두시는 게 좋겠죠. 꼭 이러면 네, 인상 쓰시더라. 네. 근데 최대한 많이, 그러니까 제목이라도 좀 많이 익혀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진로 영양 쪽, 독서는 좀 이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진로 영양 쪽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 보세요. 전공에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한 정도, 선택 과목 이수 여부라고 해서 요즘은 대학마다 우리 대학교에 무슨 과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 무슨 과목을 들어야 돼 라고 지정을 해놨어요. 뒤에 자료집에도 몇 개 넣어놨는데 대학마다 이렇게 지정을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학계열 가고 싶으면 생명화 이런 과목들을 들으라고 이수를 하라고 해놓은 이러한 형태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 과목의 성적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조금 더 자세히 자,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초창기 당시에 학생부 종합전형 지금과 많이 지금 달라졌어요. 그리고 학생부가 간소화됐거든요. 지금 우리 아이들 지금 교내대회도 안 나가잖아요. 왜? 수상 실적이 반영이 안 돼요. 독서활동 목록도 반영 안 돼요. 외부활동 기재 안 되고요. 심지어 요즘 봉사도 안 들어가요. 애들 봉사 안 하잖아요. 그냥 학교만 잘 다니면 돼요. 학교 수업만 잘 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간소화가 되면서 우리가 학생부에 담을 수 있는 게 결국 수업밖에 없어요. 그리고 1년에 한 차례씩 자율활동, 학교 행사가 자율활동인데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이 세 가지만 쓸 수 있어요.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국 교과 중심으로 진행되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모집단위 특성에 맞게 이걸 성적과 함께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요소, 자기의 관심 분야 혹은 학업적인 탐구 역량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발 여기서 이제 어려운 게 좀 형제 차이가, 그러니까 형제 간의 나이 차이가 많이 나시는, 즉 경험이 있으신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학생 자녀가 있으신 분들과 지금의 아이들의 학종이 확실히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대학생들의 학생부 종합전형과 지금 우리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의 학생부 종합전형이 판이 다르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위험해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맞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판 자체가 많이 뒤집혀졌다. 자, 그 증거가요. 제가 백날 말씀드려봤자 제 말을 안 믿으시는 분들도 계셔서 올해 대학교 설명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의 리뷰인데 전형 자료가 간소화됨에 따라서 학생들이 변별하기 어렵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숫자, 즉 교과 성적이나 이수 과목의 영향이 커졌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결국 내신 성적이 뒷받침이 안 되면 힘든 거예요. 또 하나,
자,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자연계열 학문 단위별 이수 권장 과목이 중요해졌다. 그 학과, 그 계열에 가기 위해서 그 과목을 안 들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공대를 가고 싶어 해요. 그럼 뭘 들어야 될까요? 상식적으로 물리 1, 2를 들어놔야지 불리하지 않아요. 이해 가세요? 그런데 문과는 큰 의미 없습니다. 죄송해요. 이렇게 써놨는데 문과는 진짜 큰 의미 없었어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자, 세부능력 특기사항과 이런 것들을 대부분 학생들이 자기 초안을 많이 써서 제출을 합니다. 나중에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나면은 중학교 때처럼 선생님이 100% 써주시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일부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면은 그걸 바탕으로 선생님께서 세특에 기록해 주시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보고서 같은 거 많이 써요. 그런데 쭉 보시다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학생들이 쓰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지 업적을 자꾸 써요. 이게 위인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죄송한데 고등학교 1, 2, 3학년 고등학생이 업적을 내세워봤자 뭐가 있겠습니까? 지가 엄청난 발견했으면 거기 있으면 안 되죠. 그 성장 과정에서 나는 배웠다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업적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기 성장 과정에 빠지는 거예요. 뭘 했대요. 자기는 되게 엄청나게 뭘 했는데 지가 무슨 죄송한데 학교에 그 학생부에 발명 이런 것도 못 써요. 자기 특허 낸 것도 못 써요. 진짜 옛날에 자기가 특허 낸 것도 학생부에 쓸 때가 있었어요. 특허도 쓰고 막 논문도 쓰고 다 했었거든요. 지금 다 기재 안 돼요. 애들 책도 많이 냈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한다고 사비를 들여서 책도 많이 출판을 했습니다. 난 무슨 책도 냈고 무슨 책도 냈고. 그런데 이제 학생부에 기재가 안 돼요. 이제 다. 아무것도 기재 안 돼요. 그럼 나는 성장했다가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이걸 배우면서 난 이렇게 배웠다. 이렇게 성장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꾸 자기가 위인전 쓰지 마세요. 자기 업적을 쓰지 마세요. 또 하나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독서 활동은 폐지라기보다는 사실상 세특과 창체와 통합이다. 즉 독서 책을 읽는 것을 바탕으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각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다 쓰더라고요. 심지어 행동 특성 및 종합 유형까지 책을 쓰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서가 곳곳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냐면 책을 가까이 하는 친구처럼 보이는 이미지를 서류상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뭐만 궁금한 게 생기면 책을 찾아보는 거예요. 어때요? 그런 식으로 작업하실 수 있어요. 대신 그러려면 제목을 많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 자료집 일부러 넣어놨는데 이렇게 보시면서 다시 한번 독서활동은 폐지라기보다는 사실상 세특 창체와 통합이다. 이거 기억하시면서 최대한 책을 많이 써놓자라고 했는데 저희가 작업을 해보니까 3학년 1학기 때까지 학생부에 독서가 대략 한 30권 이상 들어가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30권이면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한 달에 한 권꼴이에요. 1년에 12권, 3학년 1학기까지 해서 30권. 그런데 이거를 만들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최상위권 준비하는 친구들, 의학계열 준비하는 친구들은 4, 50까지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다양한 분야의 독서. 그래서 저희 막 예체능에도 독서 집어넣어요. 은미체 이런 데다가 세특 쓸 때 책 막 집어넣고 해요. 양 채우려고. 그러니까 별 저희도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데 제일 좋은 건 역시 과목별로 독서가 깔려있는 게 제일 좋더라. 이렇게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놨네요. 이게 성균관대 설명의 자료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이제는 학생부 종합전형. 자, 전공 적합성의 시대여 안녕. 저희 계속 준비시킬 때마다 애들한테도 이야기했던 게 너무 전공, 직업에 초점 맞추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학 측에서도 이게 되게 싫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전공 적합성보다는 자기의 관심 분야면 돼요. 심지어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학생들을 선발할 때 계열 모집이 되게 많았어요. 학과 모집보다는 계열로 많이 선발했었거든요. 자연계열, 공학계열 이런 식. 그런데 이게 지금 갈수록 더 많아지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도 이쪽 방향을 꼭 기억해 두세요. 이제는 계열 정도로만 큰 틀을 잡자라고 이렇게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학업 역량이다.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서강대학교 자료인데요. 서강대학교에서 애들이 평가할 때 자, 학업 역량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게 이제
제가 상위권 대학만 자꾸 보여드리는 게 결국 상위권 대학을 기준 라인으로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학업 성취도 중요합니다. 성적이 되겠죠. 성적인데 숫자 등급도 들어가지만 A, B, C, D, E도 들어가는 형태. 그래서 학업 성취도와 탐구 능력, 융합 능력, 창의적 문제 해결력 이렇게 학업 역량을 보여준다. 그럼 뭘 보느냐? 내신 등급. 그 다음 내신 등급뿐만 아니라 표준 편차, 평균 성취도, 인원수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과목 숫자, 아이들의 선택이 적은 과목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내신 등급이 안 나와도 자 이걸 통해서 아이의 성취도를 종합적으로 보는 거고요. 교과학습 발달 상황, 세부 능력 특기사항, 창체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눈에 보여지는 정량적인 성적 외에도 다른 요소들을 계속해서 보겠다. 뭐 학년의 변화에 따른 성적의 변화, 탐구 능력, 융합 능력, 창의적 문제 해결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보는 것. 이렇게 학업 역량을 평가하겠다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역시 자료집에 넣어놨습니다. 제가 자료 마지막으로 또 한번 정리하다 보니까 혹시나 여기서 인문계열 준비하시는 분들 가장 그러니까 이런 전공 관련 교과 영역을 공지한 대학 중에서 가장 높은 대학교가 동국대학교였어요. 그러니까 문과는 특별하게 과목 선택이 필요 없어요. 문과는 그냥 하고 싶은 과목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뭐 예를 들어서 문과에 가고 싶은 친구 뭐가 좋을까요? 그러니까 네, 뭐 어디 무슨 과가 됐든지 간에 그냥 기본적으로 국어, 그런 사회 과목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자, 자연계열은 이렇게 아예 지정을 해놨어요. 우리 아이가 수학과에 가고 싶대요. 혹은 물리학과에 수학과에 가고 싶은 친구는 지금 현재 과목으로 수, 1, 2, 미적분, 기하, 확통까지 다 해주면 좋고요. 자, 과학은 특별하게 문제 없고요. 물리학과에 가고 싶은 친구는 물리 1, 2는 필수 과목. 그 다음 선택으로 화학까지 해주면 더 유리하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연대 자료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보실 때 모든 대학에서 똑같이 이야기해요. 핵심 과목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핵심 과목이라고 지정해 놓은 것은 수강하지 않으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권장 과목은 들으면 유리한 거예요. 이거 비교하실 수 있겠죠. 우리 아이들 때 또 나올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에요. 핵심 과목 내가 이 대학교 이과에 지원할 건데 물리학 1, 2를 이수하지 않았어. 그러면 지원 안 하는 게 좋아요. 왜요? 굉장히 불리하거나 떨어질 거니까. 그런데 물리학 1, 2를 들었는데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더라도 만약 화학까지 이수해놨다? 그나마 조금 유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교과 전형과는 다른 방향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식으로 다 학과마다 지정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그 전공 쪽에 대해서 고민하실 때는 선택 과목 이수 여부를 1순위로 봐주세요. 무슨 활동 이거 하지 마시고 이 과목을 이수했는지 여부가 제일 중요하구나 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역시 이런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파악하라는 건데 이거예요. 교과 미이수 시 평가에 미치는 영향. 예를 들어서 인문계, 사회계, 상경계, 즉 우리가 인문 사회계열 지원자가 사탐 과목을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에 중대한 감점 요소가 되게 많은 거죠. 지금 빨간색이 중대한 감점으로 지금 표시가 되는 거거든요. 자연계, 공학계, 의학계 지원자가 과학탐구 선택 이수하지 않으면 당연히 영향 없지 않고 완전히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의학계 지원자가 생명과학 2나 화학 2를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떨어질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전공 적합성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 머릿속에 전공 적합성에 대한 평가 방식이 선택 과목 이수가 제일 중요해졌다. 이렇게 판단하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서 자, 우리 아이들 거 바뀌는 교육과정에 지금 내용들도 다 이미 선택 과목 안내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제가요 지금 현재 여러 학교들 여러 교육청에서 지금 이제 2022 이렇게 교육 자료 안내 자료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모님께서 좀 이건 도와주실 게 우리 아이가 내년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과목을 선택하기 전까지 이게 무슨 과목이다 대략적으로는 좀 설명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현재 경기도 교육청, 뭐 충청북도 교육청 이런 교육청들에서 각자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우선 그 세부적인 내용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학 쪽인데 지금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과 함께 간단해요. 공통수학 1에서 뭐가 배우고 자 어떤 내용들이 있고 공통수학 2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고
어떤 진로 연결되어 있을까? 되게 간단하게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 거든지 상관없으니까 이게 자료집 같은 경우 인터넷 검색하시거나 제목은 뭐 2022 개정 교육과정 선택 과목 안내 자료 뭐 이 정도만 하시더라도 다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나중에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입학할 때쯤에는 그냥 한번 피곤하시더라도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랑 지금 달라진 게 이름이 크게 달라졌거든요. 물리2 이게 아니라 이제 우리 아이 때는 물질과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달라졌기 때문에 그 과목이 무엇인지 정도만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수능 쪽 아마 한 10분 정도만 더 할게요. 자, 아까 수능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봐주세요. 지금 현재 수능이에요. 지금 현재 수능과 달라지는 수능.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자, 평가 방식의 변화예요. 평가 방식, 자, 평가 방식은 지금 현재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리고 9등급제 그대로 유지가 돼요. 상대평가라는 게 뭐냐면 숫자 등급 나오는 건데, 자, 우리 아이 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등수에 따라서 상대평가. 절대평가는 영어 90점 1등급, 80점 2등급, 70점 3등급. 이게 절대평가예요. 한국사는 50점 만점, 40점 1등급, 35점 2등급 이렇게 절대적으로 내 점수에 따라서 딱 구별되는 게 절대평가. 그 다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하고 과학은 선택 과목이 폐지가 되면서 이제 사회과학을 둘 다 봐야 되는 형태인데, 저는 얘가 지금 무서웠거든요. 상대평가라는 거. 이게 절대평가가 됐으면 그냥 사회과학 그래 중학교 때처럼 열심히 하자 이러면 되는데, 이거를 상대평가로 하는 순간 지금 다 맞지 않으면 등급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쉬워도 문제인 거예요. 제일 좋은 시험은 그거죠. 문제가 무진장 어렵고 나만 쉬운 거? 네,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걸 쉽게 출제했을 때 다 맞지 않으면 실수라도 하나 틀리면 등급 떨어질 수 있는, 이게 지금 사회과학이라서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국영수 3개 과목 라인에서는 영어는 잡혀있는 상태, 국어는 다 같이 못하고 수학은 내 노력에 따라서 조금 더 줄이 세워질 수 있다는 거. 아직 고등학생 자녀 없으시죠? 제가 국어를 다 같이 못한다는 의미를 고등학교 가면 이해하실 거예요. 얘는 항상 모의고사를 풀고 나면 지네가 한국인이 아닌 것 같대요. 근데 말하는 거하고 문제 푸는 거하고 되게 다르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문제예요. 80분이라는 시간 동안 시험을 치거든요. 45문제를. 우선 80분 동안 앉아있기도 힘든 애들이에요. 근데 45문제를 풀래요. 그리고 지문도 되게 길어요. 그리고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지문이 여기서 끝나서 시험지 넘겨서 풀어야 될 때. 넘기는 순간 까먹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모의고사를 쳐본 친구들은 항상 지문 2-3개를 못 풀어요. 그리고 평상시에 안 읽던 것들이 모의고사 시간에 그렇게 집중해서 읽다가 재밌대요. 문제를 안 풀고 지문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네. 그래서 국어는 다 같이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수학은 풀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줄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만들어 나가시면 좋겠고, 그리고 국어는 아까 국어는 80분 동안 45문제라면 수학은 30문제를 지금 현재 수능처럼 30문제를 100분 동안 풀어요. 그거 아세요? 1교시 국어거든요. 우리 중3들 1교시 국어를 칩니다. 8시 40분에서 10시까지 치릅니다. 자, 그런데 국어는 그래도 읽을 줄 알잖아요. 뭔가 해보려고 막 노력을 해요. 막 지가 발버둥을 쳐요. 뭔가 해본다고. 그래서 80분 동안 온 에너지를 다 쏟아요.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돼요? 애들 좀 휴식을 취하거나 쉬는 시간 이상 한 30분 쉬는데 휴식을 취하면서 조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쉬는 시간에 뛰어다니죠, 애들이? 그러면서 꼭 답을 맞춰요. 그리고 정답지가 안 나왔는데 지네끼리 답을 맞추고 놀아요. 그러다가 이제 종쳐서 수학을 풀잖아요. 30문제를 100분 동안 풀다 보니까 어때요? 최상위권 친구들은 항상 시간이 부족해요. 상위권 친구들부터 시간이 남아요. 지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얼마나 슬픈지 아세요? 밖에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자요. 그런데 중위권 이하의 친구들 어떨 것 같으세요? 자다가 일어났는데도 100분이에요. 시간이 또 남아요. 특히 예체능 애들 어때요? 이거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다 나와요. 예체능 애들은 시간 자다 일어났는데 시간 남아서 어때요? 그려요. 진짜 잘 그려요, 시험지. 근데 다 수학 시험지예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 그림, 시험지 그림들은 다 수학 시험지예요. 왜요? 시간이 남아요.
우리는 웃고 있지만 애들은 얼마나 슬픈지 아세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최상위권은 진짜 최상위권 시간 항상 부족해요. 상위권부터 시간이 딱 맞거나 애매해요. 조금 남긴 해요. 근데 중위권부터는 진짜 많이 남아요. 근데 그때 그렇게 주무시잖아요. 진짜 많이 자요. 절반 이상이 자요. 그런데 수학 끝나고 나면 뭐래요? 밥 줘요. 자다 일어나서 밥 먹으면 어때요? 더 졸려요. 그럼 3교시가 영어거든요. 영어는 심지어 듣기 평가까지 해요. 오후 1, 2시쯤에 자다 일어난 애를 데려다가 듣기 평가를 하다 보니까 멍 때리다가 한두 개 날아가요. 그리고 이미 지쳤어요. 국어 시간 때문에. 그 다음 한국사 치르고 30분, 그 다음 사회 2과목 혹은 과학 2과목 이렇게 치르는 게 수능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모의고사를 치고 수능을 치고 모의고사를 치고 아이들이 집에 오면요. 어때야 되죠? 시험이 4시 반, 5시에 끝나거든요. 8시 40분에 시작해서 4시 반까지 시험을 치러 오는 거예요. 그럼 집에 와서 쓰러져야 정상 아닌가요? 하지만 우리 대다수의 친구들은 이미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남학생들, 심지어 운동도 해요. 오늘 시험 끝났으니까 막 축구하고 농구하고, 어떻게 그 뛸 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여학생들은 예비 대학생 놀이를 하십니다. 막 쇼핑 다니거나 카페를 가거나, 이게 일반고 친구들의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자기 모의사 성적, 모의사는 내신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냥 모의사는 쉬는 날, 그런데 그거를 잡아주셔야 돼요. 모의사 칠 때 끝까지 치는지 여부. 그런데 진짜 많이 자요, 애들. 그래서 그거를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달라지는 지금 이거는 사회 예시 문항들 역시나 오늘 이제 자료집에는 그냥 맛만 보여드리는 건데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한다. 예시 문항 나왔고 어떻게 출제하겠다 이렇게 내용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자료집 보시라고 카페도 올려놨고 이것도 인터넷 검색하시면 이거 제목으로 2028 대입제도 개편에 따른 통합사회 통합과학 예시문항이라고 검색하시면은 자료집 인터넷에서 구글링 하시면 다 찾으실 수 있어서 한번 구경만 하세요. 그런데 저희 이제 사회나 과학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제가 팁 드리고 싶었던 거는 중학교 사회과학이 잘 잡혀져 있는 형태에서 확장이 되면 편하대요. 사회는 풀만해요. 그런데 과학이 이게 아이들의 성향상 지금도 중학교 내신 기간에 시험 범위가 물리든 지구과학이든 화학이든 생명이든 여기에 따라서 아이들이 되게 변별이 심하거든요. 호불호가 강해요. 그래서 저번에 물리 파트라서 많이 어려웠고 이번에 지구과학 파트가 할만하다 막 이딴 애들 되게 많아요. 그런데 물화생지가 다 갖춰져 있지 않으면은 이런 문제를 풀어내기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 사회나 과학이 조금 더 지금은 베이스가 좀 갖춰졌으면 좋겠고 굳이 사회를 학원 다니실 말이 아니라 사회 같은 경우는 그냥 용어 정리만 잘 돼도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 같은 경우도 용어 정리가 잘 되면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과학을 다시 한번 우리 복습.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사회를 되게 잘해요. 얘 문과 가야지. 아니죠. 대학 못 가요. 얘 과학을 어떻게 하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과학을 되게 잘했어요. 과학을 되게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과학을 어떻게든 아니다 이거 아닌데 네 아무튼 이제 사회과학 밸런스 맞추기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능 정말 중요하다는 것 한 번 더 강조해 드리면서 지금 올해 수능 성적표 예시인데 우리가 혹시 이제 이런 설명에 처음이시라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게 수시에서 쓰입니다. 수시에서는 앞에서 보여드렸지만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 중요하지만 내신 플러스 최저. 그 다음 자, 보여드렸다시피 지금 이게 올해 고대거든요. 올해 고려대학교인데 학교 추천 전형이 교과 전형이고요. 학업 우수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그런데 교과 전형은 자, 인문 자연 계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2개 평균 중 3개 합 7. 3개 합 7이면 이 친구 돼요, 안 돼요? 충분히 가능하죠. 굉장히 잘한 거예요, 이 친구 지금. 그 다음 고대 기준으로 과탐 2개, 탐구 2개 평균이니까 3등급 1, 영어니까 한국사는 빼고 그래서 1, 2, 1 그러면 3합 4 이게 의대 가겠는데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최저를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고려대학교 교과 종합 학생부 종합 전형은 4합 8이에요. 버리는 게 없어요. 이런 라인이거든요. 경북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거 올해 경북대 설명회 자료인데 IT 대학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탐구 중 1개와 수학 합 5. 그러니까 이런 대학교들. 그러니까 수학이 필수인 학과들이 있어요. 수학 포함 2합 5, 2합 6. 아, 저거 못 맞추겠냐? 못 맞춥니다. 절반 이상이 못 맞춥니다. 지원자에. 그런데 지금 제가 대구 지금 우리 이 지역에서 물론 더 높은 대학 준비하고 다 좋은데요. 항상 원서 작업을 할 때는 안전하게 6장의 카드 중에서 안전하게 한두 개는 잡고 그 이상의 대학교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가장 네, 좋은 안전한 대학교가 어디예요? 얘네 아닌가요? 이거 하나 잡아놓고 나서 위에 상향 쓰시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럼 뭐가 잡혀야 돼요? 수학 잡아두세요. 경북대 최저 안 없을 거예요. 지금 교과 종합 다 최저 가지고 있어요, 얘네. 교과 종합 논술. 경북대는 학생부 종합의 지역인재 전형과 농어촌 이걸 제외하고는 다 모든 전형의 수능 최저를 가지고 있어요. 수능 못 보면은 경북대 못 가요. 꼭 최저라는 게 그럼 우리 아이한테 지금 필요한 것은 내신 성적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져가는 것과 고2 겨울까지 수능 성적 특히 수학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는지. 수학 다 같이 1등급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바뀐 수능에서는 지금 16,000명이 1등급 나올 거예요. 40만 명이 수능 친다는 가정하에 얼마나 힘든 일이 되겠습니까?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지금 이게 고대 설명이었었는데 수능 최저 충족률 보세요. 지금 3합 7짜리예요. 그 다음 4합 8짜리예요. 그나마 4합 8대는 좀 높아졌는데 이런 식으로 아무리 상위권 대결을 할지라도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하는 케이스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파악하시면서 이제 오늘 마지막 마무리 해드릴게요. 자, 우리 아이들 때도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뭐 논술이나 기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자, 기본적인 베이스 자체는 뭐라고요? 최대한 내신 챙기기. 내신 챙기면서 서류는 학기 말에 될 수 있으면 독서 위주로 많이 채워두시고요. 평상시에는 무슨 공부하라고요? 모의고사, 점수 따는 공부를 좀 해주시면서 제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이 모의고사를 친다라고 했었을 때 집에 와서 자면은 쓰다듬어 주세요. 놀러 나가면은 혼내세요. 놀러 나간 건 뭐예요? 이미 시험 기간 내에 체력 충전이 완충돼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준비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계속 저희도 이게 최종 확정은 고2 4월 달에 대학에서 어떻게 선발하는지에 따라서 나올 건데 저희 쪽에서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게 과연 대학들이 어디까지만큼의 수능 최저를 갖출 것인지.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대학들, 자 보세요. 저희가 원서 작업을 할 때 서울 주요 대학이라 불리는 대학이 이 15개입니다. 물론 이제 의학계열 이런 거 다 빼고요. 많이 들어보신 대학, 이거 다 아시죠? 스카이부터 시작해서 서성한이, 중경외시, 건동홍수. 그런데 경북대 라인이랑 이 건동홍수 라인이랑 비슷해요. 그럼 부산대 경북대랑 이 건동홍수 라인이랑 비슷하다는 가정하에서 그럼 우리가 경북대를 안전카드로 한 2개 정도 잡아놓고 나서 나머지 4장을 쓰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형태예요, 그게. 그런데 자, 내신 성적 가지고 뽑는 것보다 종합으로 뽑는 게 훨씬 많아요. 그럼 확률적으로 지금 뭐 선택을 하는 게 맞아요? 종합. 그리고 종합에서도 서울대 절반, 연대, 고대, 올해 한양대 일부, 이화여대, 홍익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수능 최저가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이게 더 확대되면 확대됐지 없어지진 않을 거거든요. 자,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경북대 안정 잡고, 그럼 경북대 안정은 뭐였죠? 수능 최저가 수학 포함해서 2합 5 라인. 추가 내신 성적, 바뀌는 내신 성적에서 최소한 2등급 때까지는 유지하기. 그럼 경북대 웬만한 과는 갈 거예요. 그거 잡아놓고 나서 어떻게 상위권 대학을 준비할까? 이 라인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 가세요? 이 구조 자체가?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원서 나중에 고3 때 원서 쓰실 때 비슷할 거예요. 경북대 안정 잡고 그 상향 어떻게 작업하지? 아니면 경북대를 최대한 어떻게 가지? 결국 그걸로 고민하실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 방향성 잡아드린 거예요. 최저 맞추기, 내신은 2등급 대 안으로 들어오기, 이게 되면은 준비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정리하셨으면 좋겠고, 내년 모의고사 일정표 나왔습니다. 우리 혹시 중3 계신가요? 중3이세요? 내년 3월 26일 날 전국에 데뷔하실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전국 등수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내가 잘했다 못했다 이게 나오겠지만 전국에 데뷔하게 되는 게 내년 3월 26일부터 3월, 6월, 9월, 10월 이렇게 1년에 4차례씩 고1, 2 모의고사 치르고요. 고3 올라가서는 이렇게 치른 뒤에 수능까지 치르게 되는. 그래서 모의고사 일정 같은 경우는 부모님께서도 관심 가져주시면서 3월 26일에 저 친구가 집에 와서 자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운동하러 나가지 마시고요. 자는 척이라도 하세요, 집에서. 자, 이렇게 내용 보시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달라지는 것의 형태에서는 지금 시기는 무조건 실력을 키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실력이라는 것은 내가 점수를 딸 수 있는 능력, 이게 필요한 거다라고 봐주시면서 우리가 수능에 나가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시기에서 저 같으면 아까 3월 26일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수학을 최대한 끌어내는 거. 수학은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등급을 만들려면은 최소 1년은 잡으셔야 돼요. 1년은 잡아야지 따라잡을 수 있어요. 국어는 대략 저희가 실험해봤더니 한 8개월, 영어는 한 6개월 정도면은 사람 등급이, 죄송합니다. 웬만한 등급이 나와요. 근데 수학은 1년을 투자하셔야지 이게 될까 말까가 되니까 애들이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게 뭐예요? 수학이에요. 그러니까 수포가 나오는 이유가 수학에 투자할 시간에 오히려 탐구나 영어를 투자하면 등급이 오르거든요. 그게 되네? 이게 돼요.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 경북대가 힘든 거죠. 왜요? 경북대는 수학 포함해서 2하 5가 돼야 되니까. 이해 가세요? 그런 구조인 거예요. 이렇게 봐주시면서 준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어떻게 도움 되셨나요? 네. 오늘도 역시 마지막은 독서 이거 참고하시면서 진짜 독서 이렇게 내용 봐주시면서 독서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독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렇게 내용 보시는데, 저는요 점수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나서 그걸 뒷받침하는 게 서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저희 다음번에 또 이런 게 있으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